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가이드북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할 최창은입니다. 이번 시간엔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양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나 차별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타인의 침해에도 방관하지 않는 적극적인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인권 사전 교육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자원봉사 활동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하는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모든 사람의 인권의 존엄함을 지켜내는 사회적 연대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인권 친화적 자원봉사 현장을 만들기 위해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의 인권 감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권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이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인권 감수성은 인권 침해나 차별 현장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인권 침해를 감지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 감수성을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 기본 소양 및 태도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우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요. 항상 스스로의 행동이 혹시 인권 침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혹시 그랬다면 반드시 반성하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가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국가와 지방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도 자원봉사 관리자가 자원봉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원봉사자와 그 관리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원봉사 현장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엔 자원봉사 현장의 주요 인권 이슈 사례에 대해서 잠시 들어볼까요?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화장실은 급해 죽었는데 누구한테 부탁할 데도 없고 또 밥 먹을 시간도 혼자 어디서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애매했어요. 들은 거하고는 다르게 나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직원 나르듯이 강압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봉사활동인데 기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쁠 수밖에 없죠. 네,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활동 속 인권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뿌듯하고 아름다운 봉사활동 현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함께 노력하기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엔 재난 현장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재난은 천재지변, 화재, 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야기됩니다. 재난복구 자원봉사 활동은 이러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피해자를 돕기 위해 봉사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안전 등에 의한 많은 주의사항들이 요구되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피해 지역의 응급의료 인력 지원과 식량, 물품을 제공하며 다양한 방식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들의 구조와 회복을 도와주고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정비작업, 임시 숙소 제공, 피해 현장의 정리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회복과 재건을 돕고 있습니다. 재난의 종류에 따라 복구 자원봉사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태풍은 피해 지역의 정리작업, 피해 복구를 위한 청소, 임시 숙소 안내, 식량과 응급구호 물품 제공 등이 있고요. 강한 바람이나 호우, 해일, 낙뢰 등의 위험성 존재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진은 현장 안전점검,
피해자 구조 지원, 의료 및 식량 지원, 현장 모니터링을 하며 혹시 모를 건물 붕괴, 지진 여파로 인한 건물 경사와 기울기, 산사태, 가스 누출 등 위험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하고 주변에도 안내해야 합니다. 홍수 피해 현장은 소독과 피해 지역 정비 작업, 환경 정비, 식사 지원 활동을 주로 하고요. 침수나 토사 유출, 녹조 등으로 인한 음식물 오염 및 전염병 확산을 통한 인명 피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화재 피해 현장에서는 현장 구조 작업 지원, 화재 진압 지원, 응급의료 피해자 대피 안내, 교통 안내, 피해자 이송 지원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요. 화재의 연기와 유해가스로 인한 호흡곤란, 화재 후 산사태 및 붕괴 등 위험성 존재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재난복구 자원봉사 활동 점검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안전사항이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요. 또 지역센터나 지역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에도 꼭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봉사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두하여 배치된 활동에 대한 안전장비나 복장을 잘 체크하고 위급 상황을 대비한 긴급 연락처를 숙지하며 개인 활동을 삼갑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결심했을 때에는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을 확인해서 재난복구 시 어떤 기술이나 활용 분야가 가능할지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추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자원봉사 중 봉사자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및 영양 섭취를 해주며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조직이나 해당 지역센터와 협력하여 현장에 맞는 지침과 요청에 협조하고 원활한 소통 및 협업으로 효과적 재난복구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재난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마쳤다면 이제 사후 관리에도 힘써야 하는데요. 크게 활동 공유 및 기록과 건강 상태 점검,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경험 공유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시간 내서 체크해 보시고요. 어렵진 않지만 재난 현장 자원봉사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것도 체크하셔서 꼭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 광주광역 시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생활 속 안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교육, 활동, 훈련 등을 통하여 재난 사전 예방 활동을 진행하며 혹시 모를 대규모 재난 시에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가동 프로세스와 총괄 조정하는 기구 운영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은 재난재해 시 자원봉사센터들과 자원봉사자들 간의 역할을 확립하여 실제 재난이 발생한다면 신속한 복구와 유기적인 활동, 더 나아가 사전 예방 활동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여하고 같이 만나면 정말 좋겠죠?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함께 이야기할 주제들은 다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엔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의 인권에 대한 것과 재난 시의 자원봉사 활동과 사후관리, 그리고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될 사항들인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의 자원봉사 현장이 서로 존중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2024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가이드북 2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